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대표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으로 다양한 정보들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CES 그리고 곧 일정이 잡혀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설별 팁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 증시가 아주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와는 무관하게 소외되는 기분이 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 아주 기대감이 높은 CES 관련된 종목군과 JP모건 헬스케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선별해야 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매경 증권 아카데미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어제부터였는데 이번에 매일경제TV가 이번 주부터 개편이 되면서 제가 어제 방송이 밤 11시에 끝나는 일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미리 공지를 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아카데미 참여하신 분들은 기존에 정해진 공략주 매매 가이드 기간을 좀 더 항상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루 정도는 충분히 연장 그 이상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서서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간 종목들이 꽤 있는데 아직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지금 현재 매수할 종목들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매경증권 아카데미 들어오셔서 메인 배너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만약에 홈페이지로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고객센터 1588-0648로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됐는지 잘 확인을 고객센터에 해주셔야 문자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S 관련된 종목군과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지금 CS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는 뭐 지금 슈퍼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HBM이라든지 DDR5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히려 CES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일부 종목들, 최근에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뭐 DI 같은 경우 오늘 7%대, HBSP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PSK도 5%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들이죠.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비전 이런 기업들도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는 중간중간 뭐 거품론이 나온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 뒤로 항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조정을 받았을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만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력들이 관련된 종목들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반도체 섹터가 AI 거품론이 많았습니다. 거품론. AI 거품론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상당히 등락이 컸습니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하는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그래도 변동폭이 좀 줄고 우상향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었냐? 바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였거든요. 마이크론이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자체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급등이 나왔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기초 소장 기업들,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거나 또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 결과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초호황을 이루면서 슈퍼사이클을 보이며 우상 흐름을 보일 때는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소부장 기업들은 천천히 올라갔다가 뒤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 정도 따라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대해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제 기준에선 장비주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비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표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아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투자가 증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들, 공장을 건설 지으려면 당연히 먼저 장비를 수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가 가장 먼저 수주가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게 바로 이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 효과가 돋보이는 장비 업체는 여전히 매력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 오늘 시장 대비 많이 오른 종목들, 뭐 STI, HPSP, PSK홀딩스, PSK,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지금 장비단이죠. 그래서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소재와 부품단은 그러면 지금 볼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이 둘도 지금 매력이 충분하다.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이 방향성은 항상 동일한데 시점의 차이거든요. 소재와 부품이 물론 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주가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렴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소재와 부품은 장비단보다 좀 못 올랐던 만큼 이 소재와 부품단 같은 경우는 밸류 매력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20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지금 소재 같은 경우는 한 13배 정도, 소재가 한 요게 13배 정도 되고, 부품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7배 정도 돼요. 근데 장비주, 지금 먼저 오른 장비주는 한 2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죠. 저 PR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금 장비주가 더 먼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수준까지 맞춰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지금 업황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반도체는 단기가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초호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키 맞추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 베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소재와 부품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단기 성향이라면 장비주를 지금은 보는 게 맞겠지만, 소재와 부품이 곧바로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비, 소재, 부품을 조금은 분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단기 성향이라면 장비고요. 그리고 아주 길게 본다면 소재, 부품이겠지만, 무난하게 베팅하기에는 셋 다 베팅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 개를 다 담을 때는 초반에는 단기적으로 더 아직은 수급이 더 강한 장비주 비중을 좀 더 늘리셨다가 천천히 소재와 부품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장비주, 특히나 소재, 부품, 장비단, 이런 것들을 공략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됩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면 이 모든 전략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는 결과적으로 초호황, 어떻게 보면은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이 반도체 쪽, 특히나 우리나라가 강국인 이 메모리 쪽,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수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BM,
3E가 있죠. 그 중에도 기존 8단이 있고 그 다음 단계인 12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HBM4가 있죠. 그런데 8단 같은 경우 최근에 봤더니 미국이 엔비디아의 AI 칩인 H200을 자 H200이란 AI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중국 수출을 막았다가 다 허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바로 이 8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12단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원래 이게 칩당 작년에 한 300달러 선에서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작년 말쯤에 계약한 걸 보니까 거의 5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급증했죠. 자, 그리고 이제 신제품 출시를 본격화를 앞두고 있는 HBM4 같은 경우도 당연히 40%에서 50% 정도 가격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자, 지금 사실 이 과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HBM4 같은 신제품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전제품 살 때 우리가 아주 신제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신제품 나오고 좀 기다리셨다 사잖아요.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가격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나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빅테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뭐 짓거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칩도 중요하지만 HBM도 역시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적으로 주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봤더니 거의 뭐 지금 가격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높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70%를 올려서 가격을 제시했다라고 해요. 어디다가 뭐 MS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그랬는데도 얘들이 별로 완강하게 어떻게 보면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 왜? 지금은 메모리가 없으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이 회사들의 전략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 또는 사업을 접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D램을 쟁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가격 경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D램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뭐 증설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생산량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공급은 제한. 그런데 수요는 급증. 그럼 어떡하죠? 웃돈을 주고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가격은 올라가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뭐냐?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이 늘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전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각각 영업이익이 15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조까지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150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합산으로 하면은 200억을 예상했지만 이게 늘어나서 지금 300억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일반인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뉴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CT 쪽이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글로벌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익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이익 조정치 계속 상향하고 있죠. 증권사에서. 그리고 목표가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역시나 이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비주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도 기업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뭐 HPSP 같은 경우는 고압 수도 어닐링 쪽 국내 1위 기업이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예를 들고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TC 본더에선 뭐 1위죠.
지금도 엄청난 점유율.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사실 하나비전도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한동안 하나비전 못 올랐었거든요. 왜냐면 하나 세미텍이 한미반도체 후발주자로 본더 장비를 만들고 있지만 하나비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비전에 한미반도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지난 실적을 봤을 때 이상하게 이 본딩 장비 특히나 하나세미텍의 실적이 크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비전은 조금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TC본더가 조금 회계적으로 매출이 잘 안 잡혔지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잡히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비전은 좀 천천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TI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 하고 있지만 CCSS 고순도 약물 주입하는 장비 쪽에서 1위 기업이고 리플로 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 PSK 홀딩스, PSK 홀딩스 여기는 리플로 같은 하지만 PSK 홀딩스가 리플로에선 1위죠. 거기에 디스컴 반도체 세정 장비 이것도 국내 1위입니다. 이렇게 선도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식각 쪽에서는 VM은 이미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다 소개드린 종목입니다. 방송에서 VM은 이미 100%를 훌쩍 뛰어넘었죠. VM 같은 경우는 식각 쪽에서 국산화를 시킨 아주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선도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이 가장 먼저 좋아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왕이면은 각 기업들 분석하실 때 주력 사업이 과연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쌓이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워링 아이피스가 있었죠. 이미 목표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달성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워닝 아이피스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 중에서는 국내 선도 기업인데 자 실적이 찍힙니다. 자 지금 이미 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106억 원이었는데 재작년 그런데 작년에 2분기 영업이익이 300억 원대 3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 4분기 영업이익도 한 300억 원 가까이 무려 지금 8배 넘는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추천드릴 때도 이 부분을 강조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하실 때 항상 이렇게 이미 장비주 같은 경우는 수주를 이미 받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분기별로 좋아지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선별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탄력도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눈에 보이고 곧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기 시작하면은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로봇주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적이 아직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도 좀 오늘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장 초반에는 현대차가 CES에서 로봇 아틀라스를 최초로 시연을 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사면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 밀립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린 게 테마성이 좀 강한 기업들, 섹터들, 뭐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오히려 CES가 시작되고 나서 재료 소멸로 빠질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시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오늘 말씀드리고 했던 바로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는 가장 연례에서 큰 제약바이오 학회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미팅을 하고 실질적으로 M&A라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몰리는 시기이고 그래서 12월부터 시작해서 보통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에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조금 움직였지만 오늘은 뭐 강하게 빠지진 않지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오늘 오히려 조금 우주항공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곧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시세가 붙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ABL 바이오나 바이오 또는 뭐 한미약품 뭐 이런 또는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미팅 후에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고, 사실 과거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리서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을 때는 사실 2010년도 9년도 막 이때여가지고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통 제약사를 제외하곤 이렇게 기술 개발하는 뭐 바이오텍이라는 데나 이런 기업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조금 베팅하기가 좀 어려웠고 변동성이 컸지만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특히나 바이오텍 기업들,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뭐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 자, 이미 기술 수출을 다 하는 회사예요. 기술 수출은 뭐냐? 빅파마들이 기술력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기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미 엄청난 검증과 그리고 확장성, 부가가치를 평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기술 수출한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추가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술 수출한 기업들 중에서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만 잘 체크하신다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보석 같은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은 기술 수출을 어디다 하느냐? 중소기업에 하지 않죠. 빅파마 합니다. 뭐 화이자라든지 일라이릴리라든지 머크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워낙 대형 회사다 보니까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대부분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한 기업들은 파트너사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회사가 동시에 부각이 될 수 있어서 기술 이전한 기업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삼성바이오로지스라든지 셀트리온, 휴젤, 뭐 이런 기업들, 뭐 D&D 파마텍도 있죠.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섹션에서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1,500개가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고, 실제 여기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참여해서 발표까지 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기술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약간 연도별로 봤을 때 좀 쉬어가다가 작년에도 기술출이 좀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약바이오 섹터에 힘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생물보험법입니다. 자, 생물보험법은 사실 재작년에 무산이 됐어요. 좀 아쉽게 됐죠. 그런데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물보험법이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됐어요. 미국 국방수권법 안에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드디어 대통령 서명까지 끝났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 이 생물보험법 안에, 그러니까 국방수권법 안에 제재 대상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포함된 기업들이 BGI 계열이에요. 중국에. 얘는 유전체 분석 같은 거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당시 이게 통과됐다는, 대통령 서명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럼 BGI가 이제 우려 대상이니까 거래를 하기가 어렵겠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을 찾겠구나. 그래서 이날 마크로젠이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마크로젠이.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재료 소멸로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유전체 분석 물론 중요한 업종이긴 하지만 아직은 실적에 좀 부진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CS 쪽으로 많이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실 저는 이게 아닙니다. 자, 1월 달에 제재 대상이 다시 변경됩니다. 1월 제재 대상에 우시 계열이 포함된다. 중국에.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 대표 CDMO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DMO 기업들 뭐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지스, ST팜하고 삼바는 제가 너무 많이 추천드려가지고 익숙하실 거예요. 거기 플러스 최근에 조금씩 실적 좋아지고 있는 바이넥스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이 제재 대상에 우시기업이 포함된다면 다시 한번 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 방산, 원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업황 여전히 호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다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좋아요. 수주장과 빵빵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면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도 포트에 좀 넣어놔야겠구나 라는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안 조정받았다고 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네들은 테마로 움직인 게 아니라 정말 업황이 좋아지고 수주잔고가 쌓이고 실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익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충분히 넘을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예상대로 특히나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최소한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내년에 올해 이제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꾸 헷갈립니다. 올해 200조 예상치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5,000포인트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방원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탄탄히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크게 낙폭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요.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 한은 5,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니까요. 올해 한번 여러분들 종목 선별만 잘 하신다면 작년에 조금 손실 보신 게 있더라도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매매하실 때 어려운 점들, 손실을 좀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한 종목들로 천천히 회복을 하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마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 매도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하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탄탄한 종목들로 꾸준하게 매달 쌓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카데미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죠. 1월 6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 좀 지연됐습니다. 오늘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아카데미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매매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로 매수 종목, 비중, 가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매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장중에 바쁘시더라도 문자만 보고 매매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월 아카데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1월달 여러분들 계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 텔레그램, 밴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면 밴드 들어오셔서 또 다양한 인사이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선별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 다음에 뉴스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이트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